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고요. 마지막에는 핵산이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 핵산이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핵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산을 보면, 핵산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뭔가 형질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 유전 정보가 그것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유전 정보를 저장했다가 전달하고 또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기능을 누가 하는 것인가 봤더니 바로 핵산이라는 아이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핵산도 이루고 있는 단위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단위체가 무엇인가 봤더니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이 핵산의 단위체래요.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선생님이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체라는 건 연결되는 거잖아요. 즉,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있는 당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결합하게 되면서 바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부적인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인산 그리고 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에는요 종류가 조금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DNA나 RNA나 이런 좀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당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리보스와 디옥시리보스라는 게 있어요. 디옥시라는 게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옥시?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산소가 하나 없는 리보스다라는 건데요. 이 디옥시리보스는 DNA를 구성하고 그냥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당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것도 역시나 DNA와 RNA를 구성하는 염기가 조금 달라요. 공통적인 것 세 가지와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이 염기는 총 4종류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A라고 나타내는 것은 아데닌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G라고 나타내는데 이거는 구아닌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T라고 나타낼 건데 타이민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DNA 같은 경우에는요, C라고 적으면서 사이토신이라고 읽습니다. 반면에 RNA에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한 사이토신이 없고요, U라고 적으면서 유라실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거는 DNA와 RNA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핵산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체, 맞아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에 결합하는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결합을 통해서 핵산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핵산이라는 것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에 따라 결국에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누가 결정하나요? 맞아요. 바로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 핵산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고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그렇죠 배열에 따라서 결국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면 그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핵산부터예요. 핵산을 이루고 있는 건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고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면 결국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